자, 캔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한 일주일 정도 매매가 가능하다면 사실 주가에서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흐름도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추세 매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책 같은 데 보셔도 추세 매매는 굉장히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세는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상승하는 고점과 저점이 가지고 있는 상승 추세라든지 아니면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이제 하락을 하는 하락 추세라든지 이런 두 가지가 있다. 어떤 책에서는 이제 수평 추세도 있다. 뭐 이렇게 고점이 더 이상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점이 더 이상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수평 추세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수평 추세는 대부분 그냥 패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패턴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상승 추세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 밀렸다가 반등을 해서 이전 고점 원저리 올 때, 요 뒤에 거는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전 고점 원저리 오면 여기서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됐다 고민을 많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전의 고점 부분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요 심리는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항상 이전 고점이 고민이 될 때는 이전의 추세를 봤을 때 이전의 추세 자체가 이렇게 저점이 올라오고 고점이 올라오고 있는 상승 추세라면 상승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고민된다 라고 할 때는 먼저 이 종목이 어떤 추세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이전 고점이라고 무조건 매수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으로는 이전에 이제 저점 부분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전에 여기서는 수익 났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매수가 매도보다 많아지는 자리거든요. 매수가 매도보다 많아지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저점을 하향 이탈해버리는 게 하락 추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후에 매매를 하실 때 이거는 이전 저점 근처이기 때문에 한번 사볼 만한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그 얘기를 먼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점 근처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네? 하락 추세라면은 이전 저점이라고 해서 매수를 곧장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락 추세라면 조금 더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하락 추세가 아니라면 일단 매수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전 그 저점을 하향 이탈하는 그 부분이 하락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방금 이제 말씀을 해드린 대로 상승 추세는 고점 돌파가 가장 큰 특징이고요. 하락 추세는 저점 이탈이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에서 우리가 추세선을 끌 때는 어떻게 끌냐 하면, 자, 추세선을 끌 때는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과 저점, 그렇죠? 추세선이잖아요. 그렇죠? 추세선이죠. 선은 뭐가 필요합니까? 점이 몇 개 필요해요? 점이 2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점이 2개가 필요한데, 상승 추세는 어떻게 하냐 하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한 추세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상승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선을 그을 때는 저점과 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 추세를 끌 때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합니다. 어떻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어진 선이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번 더 합니다. 뭐하고 뭐를 연결한다고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 뭐다? 하락 추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추세를 한 번씩 끄다 보면 하락 추세가 이렇게 꺼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의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변할 때도 있는데요. 이 기울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추세선을 딱 그어봤는데 추세선이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와 있다. 추세선이 거의 수평으로 와 있다라고 하면 투자 심리 제로. 오케이? 이 추세선이 우상향을 하면 할수록 우상향을 하면 할수록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우하향을 하면 할수록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상승 추세는 그어보니까 상승 추세는 이렇게 추세선이 그어졌잖아요. 우상향하죠. 우상향하니까 추세선이 그 심리가 좋은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하니까 심리가 안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은 어떤 질문이 나오냐 하면, 그러면
추세선이 이렇게 있는 거하고 추세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하고는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요거는 추세선이 요만큼 올라가는데 이게 더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너무 올라가면은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자친구가 됐든 남자친구한테 야, 네 생일날 내가 1,000,000원 줄게. 돈을 선물하는 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돈을 선물로 주면은 요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네 생일에 얼마를 줄게? 1,000,000원 줄게. 딱 얘기를 해놔놓고 생일이 됐을 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 원만 딱 줘봐요. 600만 원만 줘보면은 좋아합니까? 상대방이? 아, 600만 원 줬으니까 좋아할까요? 아니면 1,000만 원 준다 그래 놓고 왜 600만 원만 줘? 그러면서 앙탈을 부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앙탈을 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추세선이 너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추세선이 장중에 깨지는 경우에는 크게 폭락하는 경우가 한 번씩 생깁니다. 그래서 추세선에 대한 투자 심리까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증권사에서 근무를 할 때인데요. 추세선을 긋는 부분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도대체 여기서 저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락 추세에서는 도대체 어디가 고점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미 만들어진 차트에서는 굉장히 자명합니다만은 만들어지고 있는 차트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리들이나 과장들까지도 추세선에서 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봤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그냥 해결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모아서 옵니다. 자, 저점을 잡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상승 추세의 정의를 보면, 저점과 고점이 어떻게 동시에 상승하는 추세. 근데 사실은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상승을 할 수 있습니까? 보시면 올라가다가 고점 나오고 저점 나오고 고점 나오고 저점 나오고 고점 이러면서 이제 상승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이게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주가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상승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멈추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락했다가 다시 돌파할 때 어떻게 주가가 멈추고 돌파하는 사이에 가장 낮은 점을 저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멈췄죠. 더 못 올라가고 멈추고 밀렸다가 돌파를 할 때 멈춘 자리하고 돌파한 자리에 가장 낮은 점을 저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가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그냥 생각을 할 때는 간단한데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정립을 해놔야 되는 게 뭐냐면 추세 매매에서 추세가 깨지면은 종목의 물량을 줄인다든지 하는 그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경우가 한번 보죠. 요건 확실하게 여기 저점 해서 추세선이 이렇게 껐습니다, 그렇죠? 끄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면 이게 저점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저점이라면은 추세선을 이렇게 끊고 난 다음에 얘가 이렇게 깨지면 추세 깨졌으니까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해 드렸던 논리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자,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멈추고, 그렇죠?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멈추고 이걸 다시 돌파를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 이 주가가 멈춘 자리랑 돌파해 것 사이에 가장 낮은 점을 저점이라 부르고 이걸 저점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지 이 추세선이 꺼지면서 이 추세선 깨지면 추세 이탈로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저점인가요, 아닌가요? 저점이 아니죠. 저점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밀린다라고 해서 추세가 깨진 겁니까? 추세가 깨진 거 아닙니까? 이 추세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이거는 깨진 게 아니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하고 난 다음 나중에 패턴상에서도 배울 겁니다만은 이러고 N자형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저점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추세 매매는
저쪽에 물을 건너가고 있죠. 그렇죠? 추세 매매는 물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을 해드렸는 것처럼 이 저점 자체를 어디에다 잡아야 되는지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고점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은 계속 하락합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돼요. 어떤 주식이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막 이러면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내가 살라 그랬는데 어제도 올랐고 내가 살라 그랬는데 오늘도 오르고 있어서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될 때가 있죠. 주식의 기본 속성은 뭐죠? 오르면은 빠지고 빠지면은 오르고, 그렇죠? 오르면은 빠지고 빠지면 오르고, 이게 주식의 기본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올라가서 마음이 불안해서 살까 말까 하다가 오늘은 넘기고 내일 또 올라서 사야 되겠다 해서 사면은 어떻게 되죠? 이미 올랐으니까 그 다음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의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은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지 마세요. 어차피 오른 거는 빠집니다. 그렇죠? 빠진 거는 다시 오르는 거죠. 헤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나죠.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 부분도 이렇게 빠지면은 빠지는데 두려워 크게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빠지는 거는 빠지는 게 멈춥니다. 그리고 반등하고 난 다음에 이탈을 이전에 지지받은 자리를 다시금 이탈을 하게 되면 지지받았던 거하고 이탈하는 사이에 가장 높은 자리를 고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거기에 추세선을 이렇게 그으시면 됩니다. 고점하고 연결된 하락 추세선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가 있냐 하면은 한번 보도록 하죠. 추세선에서 이제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꺼졌잖아요. 이 고점이고 이 고점이니까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꺼졌단 말이죠. 꺼졌는데 이게 반등을 이렇게 했을 때 반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너지면 이게 고점이냐 아니냐는 거죠. 이게 고점이면 어떻게 돼요? 고점하고 연결된 추세선을 새로 하나 꺼야 될 거잖아. 새로 하나 끄면은 투자 심리가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지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할 거죠. 근데 얘는 아까 말씀드릴 때 어떻게 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하락이 멈추고 그 다음에 반등했다가 멈춘 가격을 다시금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멈춘 가격하고 이탈했던 것 사이에 가장 높은 가격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고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오르고 난 다음에 이걸 이탈을 했습니까? 이탈을 안 했습니까? 이탈을 안 했으니까 얘는 고점이다, 고점 아니다? 고점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돌파를 한다라고 해서 추세가 바뀌었다? 안 바뀐 겁니다. 얘는 바뀌려 그러면 이 추세를 돌파를 해야 바뀐 게 되죠. 이 추세를 돌파해야 바뀐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 내에서도 고점이 어딘지, 상승 추세 내에서는 저점이 어딘지를 잡는 게 굉장히 매매하신데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지표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만은 시장의 움직임과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추세 매매를 좀 중시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말고 그냥 하나 더 팁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차트를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런 종목이 좋다라고 해서 차트를 처음 만나게 될 때는 주봉을 최대한 길게 봅니다. 주봉을 최대한 길게 봐서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딘지, 현재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일봉상의 추세의 흐름을 잡으시면 추세 잡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자, 요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뭘 해봅니까? HTS를 키세요. 키시고 난 다음에 내가 궁금한 종목 일단은 주봉으로 길게 뭘 체크한다? 현재 주가의 위치 그리고 현재 주가의 방향성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일봉으로 추세 분석을 빨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